안녕하세요. 영등포 문화재단입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영등포 문화도시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우정과 한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의 비전을 담은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배경과 비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더 자세히 읽고 싶은 경우 영상 화면을 정지해서 보신 후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도시에 대한, 도시에 의한, 도시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런데 문화도시가 뭐예요? 였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이 문화도시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영등포란 도시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도시의 질문을 찾았습니다. 재난사회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혐오와 차별 없이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시에서 어떻게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시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그냥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 영등포의 고민으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 젠트리피케이션, 젠더 이슈 문제 등 도시 안에서 재난을 겪는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림동의 이주문화, 지역 간의 격차, 영등포역 일대의 성매매 직결지와 쪽방촌, 쇠퇴하는 전통시장 등 어떻게 이 도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의 생활이 위협받는 시대에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자연을 보존하고 누리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과 어떻게 도시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의 질문으로부터 영등포는 어떤 문화도시가 될 것인가 하고 미래를 향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시민 주체성이 발현되는 도시, 시민 스스로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도시, 따로 또 같이 생산하고 공유하며 삶의 전환을 이뤄내는 도시,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동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영등포 도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영등포의 역사는 근대 이전에 강물과 시냇물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었습니다. 경인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근대 이후에는 도심 제조 밀집지로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후로는 금융, 정치, 방송의 중심지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도시 현황으로 영등포는 인문사회적, 생활적, 자연적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지역 특성을 요약해 두었으며 다음 화면에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의 영등포 문화환경의 검토 결과입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영등포의 문화공간의 경우 도서관과 청소년 공간이 다수 분포해 있으나 문화 기반 시설수가 25개의 서울자치구 기준 19위로 지역 공공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화주체의 경우 2017년 기준 등록예술인과 예술교육사는 서울자치구 기준 19위였으나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과 지역 기반 협력 모임들의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영등포 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협력 경험과 신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경우 봄꽃축제, 불꽃축제, 밤도깨비시장 등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서울 대표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영등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산과 미래자산의 경우 영등포는 강, 하천, 섬, 다리가 풍부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도 활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등포를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영등포는 권역별 특색이 뚜렷하고 다채로운데요. 먼저 한강과 색강을 끼고 있는 여의도 권역은 우리나라 정치와 미디어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금융지입니다. 신길 권역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현재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림 권역은 국내에서 중국 교포들의 메카이자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영등포 물레 권역은 기술인과 예술인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성매매 직결지 쪽방촌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당산 권역은 최근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네 카페와 공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시민 주체들을 만나오며 영등포 문화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정책 부문에서는 문화다양성 특화 정책과 교육문화 특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지역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정책과 청소년 교육문화 정책, 시민문화예술 참여와 향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버넌스와 주체가 있으므로 민간 주체들의 확장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지역 자원 부문에서는 영등포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기술과 예술의 공존, 생활권역의 특색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지역 기반 시설의 연계 활용성 제고와 영등포 정체성을 지닌 축제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의견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파란색 의견은 영등포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등포 문화정책의 현황입니다. 공공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공유원탁회의의 경우 150여 명의 회원들이 카톡 그룹에서 지역 정보를 나누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며 자체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로 표시된 모임들은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터뷰로 만난 시민들이 소개해준 커뮤니티들이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은 주체들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는 민관, 메세나, 지역, 도시, 해외의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영등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등포의 도시 현황과 마을 생활권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포지셔닝을 고려하고 영등포 도시가 지닌 잠재력과 맹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문화도시 영등포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드맵은 그동안의 정책 검토와 환경 분석,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40만 이야기로 생동하는 문화생산도시 시민공론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개별적인 가치가 아니라 문화도시를 이루는 통합적인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협치는 우리 도시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도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생태문화는 도시에서 생태적 삶을 위한 문화적 개입과 실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40만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상호 문화의 공존 공생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화공유는 저성장 시대의 전환적 삶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 자산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전략입니다. 영등포는 도시의 문화 주체들을 발견하고 초대하며 이 관계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협력하고 성장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 전략을 통해서 도시의 주체들이 함께 문화를 만드는 도시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등포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전체 그림입니다. 화면 가운데 도시문화경영 전문 조직으로서 문화도시센터가 허브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화면 왼편 위쪽 한 축으로는 행정거버넌스가
화면 왼편 아래쪽 한 축으로는 실행 거버넌스가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협력기관과 지역 자율 모임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거버넌스에서 문화도시 실행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문화공론장은 사업 이전 혹은 사업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이 공론장을 통해 실행단에 참여할 주체를 발굴하게 됩니다. 각 사업의 실행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문화도시 실행단이 되며 이들 중 일부는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의결 주체와 실행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론장의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인터뷰 사업을 통해 공론장에 참여할 주체를 발견하고 초대하여 공론장 준비 모임과 권역별, 의제별 공론장을 진행하고 이에 수글 과정을 거치는 통합 공론장을 통해서 지역 의제와 실행 주체를 발굴하여 정책 제도화와 실행단과 위원회의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공론장의 추진 순서는 주제와 지역 현황에 따라 시작 단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는 문화도시 준비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소개해준 새로운 시민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그 과정을 공유하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론장이 운영될 것이며 우리는 이 과정을 콘텐츠로 아카이브하여 문화도시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도시의 소중한 데이터로 다뤄갈 예정입니다. 공론장의 운영 사례로 영등포 문화재단은 2020년에 시민들과 함께 영등포 수변 지역을 알아가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변 탐사대를 운영했습니다. 이 공론장의 결과는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단 사업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뤄갈 것입니다.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과정을 한 장으로 표현한다면 비전과 핵심 가치, 사업, 주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한 걸음씩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사업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의 문화도시 사업은 흩어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가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계획 중에서 특성화 계획으로 영등포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수변 생태 자원과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생태문화 사업은 사업 전략에 따라 주체 발견을 위한 자원조사, 거버넌스 운영, 생태문화 공공디자인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구성되어 영등포의 수변 지역은 모두의 장소가 되어갈 것입니다. 기술-예술 융복합 사업은 지난 10년 이상 물레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민간 주체들과 함께 예술활동 거점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융복합 메이커스 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물레동의 물레예술 종합지원센터, 술술센터가 앵커 시설이 되어 모두의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생태문화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에는 더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생태문화와 관련하여 활동했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기술-예술 융복합 문화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선행 사업을 통해 이미 발굴한 주체가 거버넌스와 함께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메이커스, 인큐베이팅을 위한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의 공통계획으로 우리의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개인의 발견 전략을 바탕으로 직접 찾아가는 인터뷰, 도시 탐색 연구소 사업을 통해 자원조사, 지표 개발 등 도시적 관점에서 문화 주체와 자원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관계의 확장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은 시민들이 생활권역별 프로젝트, 의제별 프로젝트,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수기하는 데 필요한 공론장 운영 사업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실행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존과 공생 전략에 따라 커뮤니티 역량 강화 사업과 문화예술 안전지대 구축 사업으로 기존에 활동하는 주체들을 문화도시의 주체로 초대하고 전문성을 연계하여 전환과 성장의 단계를 지원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장소 전략은 도시 안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도시 아카이브 플랫폼과 도시문화 데이터 스튜디오, 기존의 문화공간 연계 사업,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장소,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 장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며 문화도시 거버넌스와 도시 R&D, 도시 브랜드 사업을 함께 운영해 갈 것입니다. 이 사업 계획은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하나의 재료이며 앞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을 보완해 갈 것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은 문화도시 실행단에 참여하는 크고 작은 단위별 거버넌스의 주체, 시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센터 조직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는 문화도시 안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리서치랩,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리빙랩, 특성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생태문화랩과 기술예술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센터장 구성에 대해서는 권역별 5인 공동센터장 및 대표성 순환체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과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등포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문화도시에 관한 첫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때 필요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만난 시민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누군가 밀려나거나 배제되지 않았으면 하고 지역 특색과 다양한 주체의 고유성이 존중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으로서의 문화도시가 아닌 사람과 지역을 위한 문화도시로서 우정과 환대의 태도로 이웃의 관계를 맺는 이 다채로운 도시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영등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로 달라도 손을 맞잡는 우정, 조건 없는 만남을 만드는 환대, 그렇게 도시의 주체가 되는 이웃, 다양한 생활권의 특색과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지닌 이 다채로운 도시에서 하나의 문화도시 사업이 아닌 도시의 주체들이 문화적 흐름을 함께 생산하는 도시, 영등포가 우리의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는 생산의 다른 이름,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 생산도시 영등포는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은 1차 버전을 공유하는 것이며 앞으로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더 이야기 나누며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갈 것입니다. 온라인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